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4년도 하반기 우리은행의 채용 공고와 함께 자소서 작성 팁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순서는 여러분께 2024년도 상반기 우리은행의 합격자들의 스펙을 쭉 보여드리고 23년도 하반기 합격자 스펙도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 우리은행의 채용 공고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 자소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저는 우리은행을 다녔던 우리은행 출신 탑뱅커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가급적이면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객관적인 데이터 들에 의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상반기 합격자들의 스펙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탑뱅커의 블로그에 가보시면 각 은행에 대해서 합격자들의 스펙을 제가 계속 조사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2차 면접, 우리은행은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있죠. 필기 전형은 없고요. 자, 1차 면접 통과해서 2차 면접 가는 그 사람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면 이제 전공이랑 학점이랑 토익이 이렇게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스펙의 마지노선을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스펙의 마지노선이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나누어서 뽑은 지가 조금 됐죠.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과거에는 함께 뽑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눠서 뽑을 때 둘 다 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업금융은 세 자리, 그리고 개인금융은 두 자리죠. 땡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도 그랬지만 원래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기를 그래서 기업금융의 커트라인이 더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펙으로 내가 지원할 때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그냥 스펙으로만 따져본다면 기업금융이 스펙의 마지노선이 조금 더 낮다라고, 자소서 작성 실력이 같다라고 했을 때 스펙의 마지노선은 기업금융 부분이 조금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은행에서 채용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 제로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 다시 시작인데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면접 전형 안에서는 일부분 합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는 그래서 2차와 3차 면접 전형의 점수가 합산이 돼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비중은 이제 최종에서는 이제 3차 면접이 7, 2차 면접이 한 3 정도 들어가신다고 대략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끝나면 면접에서는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 큰 틀에서 제가 이따가 하나씩 객관적으로 채용 설명에 기반해서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스펙을 보실 때 스펙의 마지노선은 기업금융이 조금 더 낮다. 그래서 만약에 스펙이 조금은 부족하신 지원자가 지원하신다면 기업금융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심화가 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드리면 기업금융으로 좀 더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기업금융이 확실히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2차 면접, 우리은행 2024년도 상반기에 2차 면접 가신 분들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스펙이 비슷한 분이 있는지 한번 자신의 스펙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죠. 지금 여기에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예상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신용분석사가 있으니까 기업금융으로 지원했겠죠. 이분은 투혼사가 있으니까 이분은 개인금융으로 지원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개인금융, 기업금융이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스펙에 마지노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분들은 기업금융이 더 낫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0 만점이긴 하지만 2.93에 820의 신분사. 요 정도가 어느 정도 그리고 요 분도 이제 좀 낮은 분이어서 이제 체크를 해놔 봤는데요. 요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었다. 이제 쭉 2023년, 2024년 스펙들을 제가 조사한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심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소서를 잘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사실 이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지레 겁을 먹게 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자소서를 잘 쓰면 그만큼 스펙은 조금 더 낮아도 되고, 자소서를 못 쓰면 스펙이 그만큼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펙이 여기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스펙이 좋은데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스펙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이제 안 좋은, 여기 아까 마지노선은 봤으니까 그 분들 조금 스펙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자소서를 잘 쓰면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스펙들만 보고 너무 겁을 먹으실 것도 없고 너무 여기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자소서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스펙은 이 정도 되면 우리은행에서 1차 면접 서류 통과가 아니라 1차 면접 통과가 아니라 2차 면접 가는 사람, 2차 면접 간 사람 스펙이 요 정도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요걸 감안하셔서 좀 참고는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채용 공고를 볼 텐데요. 2024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자, 기업금융, 개인금융 나눠서 채용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땡땡땡명 기업금융, 땡땡명 개인금융입니다. 자, 여기 패스트트랙 입행 후 2년 후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행 후 이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나누어서 뽑고 기업금융으로 지원한 사람이 나중에 차세대 RM 양성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대학교 갈 때 만약에 인문학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다시 뭐 세부 전공을 택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과학 계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이제 심화 전공으로 세분화된 전공을 택하고 그런 것들처럼 은행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기업금융 안에서 어떤 그런 세부 과정들을 택하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은행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의미가 있어지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입행을 하고 나면 입행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입행하고 나서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행 2년 후에 이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금융으로 들어가서도 기업금융 할 수 있는 거고, 기업금융으로 가서도 개인금융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거 지원할 때 가점이 조금 부족한 건데, 그거는 뭐 자격증을 하나 딴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가점이 사실 그렇게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행 후에 우리 은행에 다닐 때 이 가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의미한 상태는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기업금융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개인금융으로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금융 지원하고 나중에 기업금융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시키는 거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입행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직무에 대해서 직무 분장이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고 이제 지원을 하실 수는 있는데, 자격 요건이 이제 졸업 예정자인 경우 졸업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대 자격증이 여기 채용 공고에는 안 나와서 채용 공고에서는 우대 자격증을 볼 수 없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보실 수 있는데 요 우대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AFPK, CDCS, CFA, CFP, FRM 보험계리사, 신분사, 외환전문역 1, 2종, 그 다음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취득하시는 자격증들 중에 뭐 증권, 펀드 자격증 이런 것들은 우대가 안 된다. 우대가 안 되는 여러분들이 취직하는 자격증들 중에 우대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죠. 이제 투은사도 여기 지금 우대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은행 전체적으로 지원하실 때 추천드리는 자격증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그냥 무작정 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조금 고급 자격증에 대해서만 은행들이 우대 가점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는 그냥 쓸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우대 가점이 들어가는 자격증들은 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들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딸 거라면 잔잔바리 자격증을 여러 개 따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대 자격증은 지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입력을 하게 되시고, 외국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토익, 오픽, 탭스, IBT, IELTS, HSK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2외국어 중에도 입력이 안 되는 제2외국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어필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우선은 채용 공고에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우대 자격증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채용 공고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고 자소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첨부 서류 미제출, 누락 오류 제출, 허위 제출, 지원자에게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서류를 누락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정말 많냐면 진짜로 최종 면접에 가는 수강생인데 1차 면접, 2차 면접은 통과해서 이제 나중에 제출할 때가 돼서 최종 면접 될 때 보니까 내가 봉사 시간을 잘못 기입했네. 내가 자격증은 AFPK가 있는데 취득일자를 잘못 넣었네. 근데 괜찮겠지? 왜냐면 나 취득한 건 맞으니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떨어뜨린다. 왜냐면 우리은행은 채용 설명회에서 그런 것도 못 챙긴다면 그런 것도 지원자의 역량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채용 설명회에서 2023년도에 했고, 실제로 아주 작은 그런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자격증이 있는데 취득일자가 다른다거나 토익 점수도 만약에 토익 점수를 더 낮게 기재할 수도 있겠죠. 토익 점수가 내가 950인데 930으로 기재했어. 그럼 나 이거는 뭐 그렇게 내가 잘못 기재한 건 아니지 않나? 더 낮게 기재했으니까? 아니다. 그런 것도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서류를 꼼꼼히 한번 검토하고 꼭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가서 면접 단계에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채용 공고 지원할 때 중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또 다른 화면에도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당연할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높은 수준의 비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고, 자, 자소서 항목을 지금부터 볼 건데, 우리은행의 2024년 하반기 자소서 항목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보고 자소서 항목 요거 한 부분만 안내 드릴게요. 자, 우리은행의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은 이겁니다.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기업금융 혹은 개인금융이면 이 부분이 개인금융으로만 써 있어요. 여기만 달라요. 기업금융 혹은 개인금융 부분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묻는 항목입니다. 자, 이 항목에서
우리은행은 뭘 보고자 하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 채용 설명의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역량에는 나는 소통 역량이 있다, 아니면 나 영업력이 있어, 물건 많이 팔아봤어, 이런 걸 역량에 이제 적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원 동기에는 나 우리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었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아니면 내가 우리은행에 갔을 때 김 계장님이 나를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나도 따뜻한 은행원이 되려고 우리은행에 지원하려고 해. 이런 지원 동기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역량과 이런 지원 동기들은 쓰는 순간 스펙이 좋아서 서류에 통과하더라도 1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탈락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은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채용 설명회를 우리은행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2023년 하반기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회에 가서 장표를 찍어온 화면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게 될 1차 기본 역량 면접은요, 1차 면접은요, 여기부터 보면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하여 지원자가 우리은행에 얼마나 맞는 지원자인지를 보고, 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평가 항목, 채용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 역시 제일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 있는 지원자인지를 평가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은행의 지원 동기를 나름대로 서술하셨을 텐데, 그 지원 동기를 읽어보셨을 때 셀프로 체크를 해보는 방법은 그 지원 동기에 우리은행이라고 쓴 부분을 신한은행, 기업은행이라고 바꿔도 만약에 말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기소개에서는 그렇게 잘 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게 잘 드러나는 지원 동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은행으로만 지원 동기가 이야기가 되는 지원 동기일수록 그 지원 동기는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자소서 항목이 4개죠. 근데 우리은행에서는 1차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하여 지원자를 평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우리은행의 인재상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1차 면접의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인재상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인재상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올바른 품성을 가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1번 항목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융 전문가, 직무 역량.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편의점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다거나 아니면은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했다거나, 이런 건 금융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항목에 그런 역량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부분에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력은 2차 면접에서, 세일즈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영업력을 평가해 줄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자기소개에는 1차 면접에서 요것과 요것을 인재상에 적합한지 우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인재상과 우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우리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잘 각각 배치해서 넣으시라는 거죠. 1번 항목에는 특히 우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직무 역량, 금융 전문가로서의 직무 역량을 서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다, 친절함, 아니면 다양한 고객을 응대해봤다, 아니면 물건을 많이 팔아봤다, 이런 내용들은 1번의 직무 역량, 개인금융, 기업금융에 필요한 직무 역량으로 적합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들은 나중에 가서 서류에서나 아니면 1차 면접에서 득점 포인트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지금 4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 우리은행의 하반기 채용 공고와 함께 어떤 합격자들의 스펙, 그리고 채용 공고, 그리고 주요 안내사항, 자소서 항목의 작성 팁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잘 서류 제출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